돈이 보이고 지식이 보이는 돈공부 책공부 동공책공의 이상건입니다. 직장인들은 모두 언젠가 퇴직을 해야 되죠. 바로 숙명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이란 인생의 이벤트를 대하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연 퇴직은 남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퇴직은 과연 아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소설책을 한 권 준비했습니다. 바로 정년 아저씨 개조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가볍게 읽으시면서 인생과 가족 그리고 퇴직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곰곰이 씹어볼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지은이는 카키야 류라는 일본의 여류 소설가입니다. 일본의 그 방송작가 출신의 소설가인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그 저출산 고령화가 먼저 진행됐고 지금 매우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쓰는 소설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카키야 미우 작가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를 소재로 해서 쓰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작가의 소설이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의 이름은 쇼지 스네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38년 동안 일본의 인류 직장인 대일본 석유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고요. 또 분가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그 2명의 손주를 두고 있고요. 그는 이 퇴직 시점에 과거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퇴직한 다음에 좀 힘들게 사시는 선배들 모습을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낮부터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끼고 뒹굴고 씨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이 나빠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저 선배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생각한 규칙적인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2가지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밥 3끼를 꼬박꼬박 먹겠다. 건강을 위해서. 2번째, 매일 운동을 하겠다. 그런데 자신의 이런 결심은 퇴직과 동시에 삐그덕거리고 전혀 현실과 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밥 3끼를 같이 먹어야 되는 아내가 밥은 차려주지만 혼자 나가 있었던 거죠. 노후의 임대 목적으로 조그만 원룸을 하나 구입해놨는데 그 원룸이 비자 아내는 집에 있지 않고 시간만 나면 그 원룸에 가서 혼자 있는 겁니다. 왜 아내는 자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남편과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때 그 아내의 황혼이혼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 입사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를 만나게 되는데 입사 동기가 이 책의 주인공 쇼지 스네오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게 스트레스고 남자는 혼자 있는 게 스트레스다. 바로 아내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여기서 알게 됩니다. 바로 후견병, 한자로는 부원병입니다. 이 부자가 남편 부자, 원자는 원인원. 남편을 원인으로 해서 생기는 병. 일본에서는 이거를 후견병이라는 신조어인데요. 또 비슷한 말도 또 하나 있습니다. 남편 재택 증후군. 즉 아내가 혼자 있고 싶어하고 남편하고 있는 데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 병이 생긴 것은 실제로 아파서가 아니라 후견병이었다는 거죠. 남편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편 입장에서 왜 그런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상사, 직장 상사 그 자체예요. 당신은 제 위에 있는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장 상사와 매일 밥 세 끼 밥 먹고 매일 같이 잠자리에 눕고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여기서 그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이 퇴직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이 주인공이 깨우치게 됩니다. 이 깨우친 또 계기가 되면서 나오는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입사 동기인 아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의 황혼이혼 요구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골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이 2년 먼저 퇴직을 하는데 2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책의 주인공한테 해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자유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면 좋을 거야. 셀러리맨이었던 때에는 주말과 공휴일, 설과 추석 때만이 쉬는 날이었잖아. 유급휴가도 있었지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너는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지금의 너는 매일매일이 일요일이나 마찬가지야. 똑같은 15년이라도 셀러리맨이었을 때의 3배 가까이나 되는 거지. 즉 45년분의 시간이 있다는 거야. 즉 매일매일이 일요일인 일상, 45년분의 시간, 이것이 자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계기가 생깁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이 책의 제목처럼 정년 아저씨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개조하는, 남자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개조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며느리가 재취업을 하면서 그 계기가 마련됩니다. 며느리가 그 재취업을 하면서 그 아이 손주 둘을 등하원을 시켜야 되는데 며느리의 출퇴근 시간하고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할머니한테 부탁했는데, 즉 주인공의 아내죠. 주인공의 아내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이 그 역할을 맡게 되죠. 사실은 며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매우 고마운 일입니다. 시아버지가 매일매일 아이들을 등하원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며느리가 되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이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우리 가족들과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가족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내와 딸은 굉장히 독립적인 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고리타분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물로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며느리와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첫 번째 뭐냐면,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재밌고 이 방법은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나중에 라는 생각을 한 대목인데요.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기로 했냐면, 회사에서 까다로운 고객을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며느리를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응대하면서 비율을 맞춘 경험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설사 그 말이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처음부터 고객의 말에 내가 다르다는 비판이나 내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그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거나 나와 다르더라도 수긍하기 시작한 거죠. 며느리가 얘기하면 무조건 긍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서서히 며느리가 마음을 열고 본심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흔히 그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아니면 연애할 때 여친한테 남친이 많이 야단 맞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뭐냐면, 왜 집중 안 해? 왜 내 얘기에 집중 안 해?
그리고 누가 내 의견에 해결책 달라고 그랬어? 들어달라고 그랬지. 남자는 여성들이 얘기를 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의견을 내고 싶어 해요. 근데 여성들은 먼저 내 의견을 들어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거를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이 책의 주인공은 고객을 응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즉 아내와 딸과 며느리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아내를 인정하기로 합니다. 아내가 친구와 같이 이탈리아 여행을 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자기 남편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주인공은 순수히 이탈리아 여행을 갔다 오라고 합니다. 아내가 나와 같이 있고 싶지 않으면 그것도 인정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가끔 나만의 시간을 따로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또 깨우치게 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부부라 하더라도 따로 또 같이의 삶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이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사 노동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집안의 일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많다. 청소, 설거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일상인 거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으니까 엄마들이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예, 뒤돌아서면 밥대, 뒤돌아서면 밥대,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 변화가 없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주인공은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밥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내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또 결심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나 같은 실수를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와 짭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아이는 아들한테 다 맡겨라. 근데 그때가 추석 연휴입니다. 3일 동안 온전히 아들은 손주 2명을 봐야 되는데 매우 힘들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들도 회사에 핑계대고 집에 오면 누워 잠자기 바빴고 혹은 술 먹고 들어오면 흔히 하는 말로 뻗어 잠자기 바빴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되고 아이들 목욕도 시켜주고 주말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놀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정년 퇴직한 한 남성이 며느리의 재취업을 계기로 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과정을 소소한 재미를 곁들여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퇴직 이후에 어떻게 가족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시대의 부부는 인류 역사상 단둘이, 남편과 아내 단둘이 가장 오래 있어야 되는 첫 경험을 하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단둘이 하루 종일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남편은 퇴직을 가정으로의 귀환으로 해석하는데 아내는 남편의 퇴직을 드디어 가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시기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남편은 집으로, 그렇지만 아내는 집 밖으로 라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 퇴직 이후에 부부 관계는 여러분들이 퇴직하실 때, 직장 생활할 때의 부부 관계의 게임의 규칙과 다르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짱짱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